자, 이번에는 과연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의 그런 체육진흥 정책의 성과가 어떤 것이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체육시대의 도래입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 과연 국민들에게 있어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없었고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체육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 정책을 통해서 직장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체육 활동이 활성화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사진 영상이 보이시죠? 제1회 언론인 체육대회. 이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체육진흥 정책을 통해서요. 1964년 4월 14일 날 제1회 언론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소년원 아시죠? 여러분 소년원. 소년원에서도 이렇게 매년 체육 행사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관공서 체육대회도 이렇게 매년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체육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튼 이런 대회 체육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체육에 대한 의식이 싹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관공서에서는 매년 체육 활동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체육 재정의 기반이 구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체육진흥기금 이것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돼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체육진흥의 하나의 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971년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4개년 계획이 확정이 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담배 광고 사업이 시행이 돼가지고요. 그 담배 광고 수익률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첫 광고가 한국 타이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내까지 마련된 것이 거의 1억 8천만 원밖에 안 됐던 것이죠. 원래는 이게 매년 적어도 원래 처음 계획에는 4개년 계획이죠. 이 4개년 계획에는 처음에는 원래 약 50억 원의 모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1억 8천만 원밖에 모금이 안 되니까 정부로서는 참 걱정이죠. 예, 그 추세대로 간다면 10억도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정부가 출연하는 것도 출연하는 거지만 이 입장료에다가 부가금을 더해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75년 12월 20일 국민체육진흥기금법을 개정을 할 때 이 입장료에 부가금을 더해서 모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입장료 100원에 10원, 200원에 20원, 300원 이상의 30원씩 모금을 해서 그 수익을 이 기금 재원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72년도부터 79년까지 체육진흥기금 모금된 것이 정부 출연금 약 39억 5천만 원, 체육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 모금이 약 6억 7천만 원, 담배값 광고 수익금이 약 2억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약 48억 5천만 원이 조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48억 5천만 원 가지고 우수선수 발굴 양성 장학제도, 체육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체육연구 지원, 체육지도자 유공선수 복지기금 이런 사업을 했었던 것이죠. 이런 기금이 없었으면 이런 사업을 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도청 소재지에 종합 경기장이 있었고 실내 체육관 뭐 수영장이 건립이 되고 했지만 아무튼 이런 주요 도청 소재지를 빼놓고서는 종합 경기장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그 체육진흥 정책을 통해서 이 이제 종합 경기장이 많이 마련이 됐는데 이 건립 비용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면 모두 다 국고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지자체, 국고, 지방 모금 이렇게 공동 부담을 통해서 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1976년에 사단법인 경상남도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요. 내무부 장관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 경상남도 종합체육관 건립 기금을 모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공공체육시설, 특히 종합경기장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73년 12월 28일자 이것이 지금 조선일보 일부 화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스포츠붐 영향 해가지고 전국 체육경기장 719개로 늘어나 제목이 이렇게 보이시죠? 73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기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의 그러한 어떤 공공체육시설 확충 노력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1976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1982년 아시안 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1976년에 그 잠실지구에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 서울시에 대한 특별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잠실지구에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 실내 체육관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물론 올림픽 게임 유치도 이제 염두에 둔 것이지만 가장 가까운 시기에 1982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이 지금의 여러분들 잠실 종합운동장 아시죠? 그것을 계획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언제이냐 하면 1979년 4월 18일 날 가장 먼저 준공이 된 게 잠실 실내체육관이거든요. 그 잠실 실내체육관 준공일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영예죠. 기념식수를 한 그 사진 영상입니다. 예. 그때 그래서 잠실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야구장이 건립이 되고요. 그 뒤에 이어서 지금 주 경기장이 건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 종합 경기장 그것도 박정희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해서 전두환 정부 때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1979년 4월 18일 기념식수를 하고 몇 개월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서거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 정책의 성과와 관련해서 전문 체육과 관련해서는 우수 선수 및 지도자가 많이 양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78학년도 대학 입학 체육 특기자가 2,251명에 이르렀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 때 추진했던 체육 특기자 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2015년도까지 그때까지 병역 특례를 받은 혜택을 받은 엘리트 체육 선수가 911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 정책 중에 하나인 병역
특례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 양정모 선수 아시죠? 이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 때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요. 1호로. 이 선수가 그 병역 특례 선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이 병역 특례를 받았거든요. 자동으로 무조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체육계에서 이 몬트리올 올림픽을 땄으니까 다음 올림픽에서도 이 메달을 따야 된다라고 하면서 병역 특례 건의를 요청해서 이 선발위원회에서 병역 특례를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양정모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체육연금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체육연금제도를 통해서 이 많은 선수들이 이 연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975년도 1월 20일 날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열린 메달리스트 밤에서 이 경기력 향상 연금 연구 증서를 수여하면서 이 연금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바로 송기정 선수, 송기정 옹에게 제1호로 지급이 되면서 이 체육연금이 지급이 됐던 것인데요. 그때 보면 이러한 체육연금을 통해서 수요 대상자가 2017년 12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경기 지도자 연구비 수요 대상자가 1072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체육연금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이고요. 송기정 옹은 그때 이제 매달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또 제도가 바뀌어서 또 그 이상 연금을 받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전문 체육 분야에 있어서 엘리트 선수 양성에 큰 기여를 한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대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올림픽 대회 지금 여러분 화면에 한국 성적을 보실 수 있는데요.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때부터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때까지 쭉 여러분 성적을 보시고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좀 더 성적이 나아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이제 보이시는데요. 아시안 게임도 1948년, 1954년 제2회 마닐라 아시안 게임에 이제 참가를 해서 그때 이제 종합 3위를 이제 달성을 했는데, 쭉 이제 보시면 바로 이제 1974년 제7회 테헤란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처음 중국과 북한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참가를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중국에는 뒤지고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이겼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박 대통령급 축구대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박스컵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최한 국제 대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하고 대한축구협회가 1970년 8월경에 아시안 축구연맹에 우리가 1972년도부터 이 박정희 대통령컵 축구대회를 열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 아시아 축구연맹이 그것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아시아 축구연맹이 승인하는 국제대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1회 대회 때부터 우리 정부가 그래도 또 그 비용의 일부를 또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그래도 1970년대에는 아시아 3대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태국 킹스컵, 그리고 말레이시아 메르데카컵이 있고 바로 이 한국에 박스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축구의 또 발전을 이끈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 분야에서 우리 성과를 보자면 일단 먼저 체육교사가 많이 양성이 되고 학교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예로 1972년도 12월 달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의 체육 주임 교사를 186명이나 선발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체육 주임 교사를 또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학교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11,123개의 그런 학교 운동장이 있었는데요. 그 11,123개 중에서 운동장 중에서 학교 운동장이 1,636개로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학교 체육시설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이용에 제공이 돼가지고 국민체육 향상에 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체육위가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육진흥을 통해서 실제 우리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신장, 국민 체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실제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69년도 같은 경우 서울 시내 초등학생 1967년도 일본 학생보다 우리 초등학생의 체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일본 학생보다 더 나았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1972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 시내 초등학생의 체력을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훨씬 더 많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런 체위가 많이 향상됐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한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래도 그 성과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도 부족한 제 강의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한 내용들이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기존 학계의 박정희 정부의 어떤 통치 스타일이라든가 정권의 속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이 개입이 돼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 같이 과연 박정희 정부의 체육진흥 정책이 엘리트 위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정권적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오히려 객관적인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엘리트 체육 위주보다는 오히려 국민체육, 생활체육 위주가 아니냐. 라는 걸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아무쪼록 저의 부족한 이 연구 결과가 이후에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또 다른 연구 결과와 함께 박정희 정부 체육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자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 박정희 정부 체육진흥 정책의 추진과 그 성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